여러분, 그 1년 전, 2년 전에 1년 정도 됐군요. 그때 화두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년 전에 화두가 뭐였냐면요. 아직 코인이 살아있을 때. 그때 메타버스가 화두였어요. 그러면은 한 3년 전에 화두는 뭐였을까요? 네, 유튜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화두는 또 뭘까요? 네, 요즘의 화두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 진행하실 강사님은요. 진짜 동작이 빠른 분이세요. 여러분이 오늘 진행하실 그 강사님의 그 순발력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오늘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하실 때 뭐 5년, 10년 동안 완벽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사업을 딱 오픈하시는 게 좋을까요? 꼭 그렇진 않죠. 그러면 요즘 세상이 엄청 빨리 바뀌기 때문에 늦어요. 끝나요. 한 2년이면 트렌드 끝나버리거든요. 항상 그랬잖아요. 인스타그램도 그랬고 뭐 페이스북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실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딱 감지가 되면은 얼른 그거를 캐치해 가지고 이게 뜰 거다 안 뜰 거다라는 거를 우선 스터디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 가장 짧은 시간 내 3개월 또는 6개월 내에 그거를 엄청 파세요. 엄청 파셔가지고 국내에 잘 안 들어왔을 때는 해외 자료 뭐 해외 자료라도 요즘은 보기가 참 쉽죠. 뭐 번역이 팍팍 되니까 그런 걸 보고 얼른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먼저 딱 오픈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거의 선구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10년, 뭐 5년, 10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거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뜰 때 유튜브 협회 만드셔가지고 유튜브 그 강사 양성 엄청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뜨려고 딱 하니까 1년 반 전에 야 메타버스 연구원 딱 만드셔가지고 강사 벌써 한 50명, 100명 양성하셔가지고 그것도 대충 강사들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사람들을 막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툭 하면 툭 나오게 우리 시체말로 뭐라 그러죠? 조진다 그러나?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막 조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울면서도 이렇게 실력을 쌓게 해주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강의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강사 과정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마 여기 오실 정도의 그 정성을 가진 대표님이시라면요. 여기저기 강사 과정 많이 보셨을 텐데 느낌이 딱 어떻습니까? 처음에 돈 100만 원, 200만 원 딱 낼 때는 해야지 하고서 그래 나 이거 배수진을 쳤어 하고서 딱 들어왔다가 한 주, 2주 딱 배우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생각보다 어렵네. 그래가지고 느슨해져요. 그래 공부를 잘 안 하게 돼.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나도 그냥 두리뭉실 이러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아유 아닌가벼. 보니까 또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네. 이렇게 또 옆에 둘러보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비즈니스에 임하는 자세는 그거예요. 하나 결심하시면은 그거 바다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 오늘 뭐 그게 그 비즈니스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6개월 공부하지 않고 2개월만 공부해서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 그러면 이건 대박 아이템이고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도 받아보고 영상도 좀 본 친구가 있는데요. 그 크리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닉네임이죠. 이 친구가 블로그로 유명한 강사인데요. 지금은 유명해졌는데 걔가 언제 시작했냐면요. 2년 전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2년 전에. 근데 걔가 언제 돈을 월 1,000을 벌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시작한 지 얼마 만에? 딱 1개월 지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월 1,000을 벌었을까요? 네.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뭐 5분, 10분 그냥 대충 쓰자. 그렇게 한 3주 동안 죽어라 썼대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잘할 수도 있겠는데 욕심이 나는데 해가지고 갑자기 공부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책 보고 강연 듣고 해가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돈 되겠네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예, 전자책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 강의도 올리고 그래가지고요. 한 달 되는 순간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2달째 되는 그런 날에 거의 1,000이 훨씬 넘는 수익을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건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한데요.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든지 간에요. 처음에 어설퍼도요. 그냥 한번 꽂히면은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밀어붙이는 그럼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잡냐? 저는 그렇게 잡아요. 90일, 3개월 잡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모신 대표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년 전에 유튜브가 딱 뜨니까 유튜브를 싹 잡아가지고 갑자기 유튜브 전문 강사 양성을 막 하시더니만 1년 반 전에 그 메타버스가 딱 뜨니까 메타버스 또 미국에서 막 배워갖고 오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강사 과정으로 또 막 저지르고 막 돈도 버시고 후진 양성하고 그러시더니만 요즘에는 또 뜨는 게 또 뭐예요? 환경, 그리고 정도 경영 이런 거 막 뜨잖아요. ESG 경영. 그게 뜨니까 또 뭐 하실게요? 또 요거다 해가지고요. 그 전문기관에서 막 뭐 자격증 수료하시고 해가지고 또 강사 과정을 또 확 만들어 버리셨네. 이런 식으로 그냥 확확 추진하시는 분인데, 자, 오늘 그 강사 과정 홍보하는 날은 아니고요. 여러분께 이 전체 흐름을 잘 잡으신 분께서 이 ESG가 뭐다라는 이 트렌드를 설명을 해주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길래 제가 그냥 그걸 믿고서 그냥 모신 거예요. 저는 어떤 강의하실지 몰라요, 오늘. 근데 아마 그 이분도 사업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분명히 본인이 강사 과정 하는 거 소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홀딱 넘어가지 마시고요. 진짜 하실 분만 혹시 하세요. 만약 그러니까 3개월 축으로 하실 분만 혹시 하십시오. 만약에 마지막에 소개를 하시면 제가 그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달 뭐 간 보고 사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결정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래요. 일단은 얇은 길로 넘어가시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소개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을 너무 하면 또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요 정도로 하고요. 바로 그냥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공동 호스트 드렸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대표님 시간이니까 편하게 진행하십시오. 자, 최재형 대표님 그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반갑습니다. 네, 네, 화면 다 켜주시면 좋습니다. 얼굴 화면. 네, 화면 보시고, 뭐,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 장인규 박사님, 부산에서 이렇게 보고, 네. 오늘 저와 함께 한 5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3년도에 ESG 경영의 이제 트렌드,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정천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강사, ESG 강사가 어떤 전망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자, 그 정철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굉장히 좀 빨라요. 트렌드가 빠릅니다. 네. 어떤 트렌드가 빠르냐면 전에 제 직장이 GS 홈쇼핑의 MD였어요. 남들보다 좀 빨리 이 세상을 보고 빨리 적용하는 편입니다. 네. ESG가 이제 2023년에 왜 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팩트들을 가지고. 네. 자, 오늘의 제목은 ESG 경영 2023 트렌드와 강사 전망입니다. 네. 저는 그 과기정통부의 사단법인 4차 산업혁명연구원의 원장이고요. 한양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2023년에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딱 맞는 게 바로 저는 ESG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경험이 좀 있어야지만 가서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왜 2023년에 ESG가 더 뜰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보통 신년이 되면 신년사랍니다. 신년사. 네. 신년사. 신년사라는데 2일날 해남군에서 군수님이 신년사에서 ESG 경영하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시무식할 때 우리 기업은 ESG 경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지자체나 뭐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병원, 병원에서도 ESG 경영하겠다. 학교,
조선대학교에서도 ESG 경영하겠다.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산하 기관들이 있어요. 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ESG 경영을 하겠다. 그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ESG가 나온 거는 벌써 2021년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 22년에 SK를 중심으로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 학교에서, 지자체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뭐 산하단체에서 ESG 경영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작년 12월 27일 날 예,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고용부, 행안부, 금융위, 공정위 이런 데를 다 모아가지고요. 뭘 발표했냐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지난 27일이에요. 네. 자, 요걸 요약을 하면 우리한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우리 ESG 강사를 목표로 하실 분들, 뭐 ESG 컨설팅을 하실 분들한테 이제 눈에 띄는 이런 단어들이 보일 겁니다. 네. 우리들의 타겟은 어디냐면 중소 중견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은 이미 뭐 유명한 컨설턴트들이 다 붙어서 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고 뭐 ESG 경영 보고서를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만 할 게 아니라 올해는 중소 중견기업도 ESG 경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하고 컨설팅하는 걸 확대하겠다.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ESG 경영을 하는 회사에다가 인센트를 지급하겠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사내 ESG 전문가를 육성하겠다. 이건 또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공공조달 이런 데 나라 장터에 가서 낙찰 내는 거잖아요. 몇 억짜리. 그래서 그런 나라 장터 이런 데서 공공조달을 할 때 평가 가점을 부여하겠다.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 지원도 하겠다. 등등등을. 그런데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요. 지금 올해부터 EU 공급망 실사법이 시작이 됩니다. 네. 들어 EU에 유럽에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수출한다. 뭐, 자동차를 수출한다. 그랬을 때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 밑에 계신 이제 협력업체들도 ESG를 해야지만 상품을 수입하겠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역장벽을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ESG 경영, 예를 들어 환경을 살피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또 지배구조가 뭐또 책임 경영을 하고 있고, 등등등. 이런 거 하는 기업에 있는 제품들만 수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기업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100개 될까요? 네. 대기업은 100개 정도인데 그 나머지는 다 중소 중견기업들이에요. 대기업에 뭐 부품을 납품하고 뭐를 용역을 제공하고 그런 데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럼 비용을 대줄 테니까 해라 이런 거. 제가 작년에 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특강들을 좀 다녔어요. 네. 특히 이제 삼성 SDS의 협력업체분들, 그분들 한 80명을 이제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삼성 SDS에서 협력업체들한테 이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교육을 받고 뭔가 개선을 하고 그래야지만 재계약을 하겠다. 해왔습니다. 분들이 와서 오늘 같은 이런 교육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정말 ESG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더란 말이죠. 아, 그래서 여기에 시장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인천. 네.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마찬가지로, 네. 네, 화면 공유 지금 잠깐 중지한 겁니다. 제 얼굴 보면 잘 나오고요. 네.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마찬가지로 또 중소 중견기업들을 모아놓고 이런 교육들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줌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그 교육들이 줌으로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에 뭐 130명 모이고 180명 모이려면 이제 그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일일이 또 멀리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줌으로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인천에 있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도 ESG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시장성이 있다. ESG 강의할 수 있는 시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EU 집행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니까 대기업들에서 수출을 하던 중견기업에서 수출을 하려면 ESG 경영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요. 네, 한 40% 정도가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탁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납품 기준에 ESG 경영을 해야 된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소중견기업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협력회사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교육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컨설팅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글로벌 법규와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고위험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지난번에 우리 그 파리바게트 관련된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나가지고 그 회사가 엄청나게 그 이미지 손상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거기도 하청업체였어요. 그 SPC의 하청업체였습니다. 하청업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파리바게뜨까지 문제가 생기고 모든 계열사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협력업체의 인권 침해하는 것들을 방지하겠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겠다. 등등등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삼성전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삼성전자든 뭐 SDS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핵심 직무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대기업에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대기업에 일단 예산이 많으니까 주는 강사비가 굉장히 줍니다. 네, 비싸게 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강사를 주더라는 얘기죠. 자, LG나 SK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도 지원해주고 등등등을 했는데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적인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LG, SK, 뭐 삼성, 뭐 현대 여기에 그 협력업체들이 이제 불똥에 발해서 등의 불똥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줍니다. KESG 가이드라인이다 뭐라고 주고.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큰 기업들 대상으로 한 거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중소기업들에 이제 맞춰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줘가지고요. 네, 그래서 점수가 몇 점이 나오나 등등등을 국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거 못 믿겠다. 예,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에코바디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코바디스 들어보신 분들 한번 채팅창에 1번이라고 적어주시겠어요? 나는 에코바디스라고 들어봤다. 1번. 노대현님. 네, 노대현님. 또 에코바디스라는 거 들어봤다. 1번, 2번은 뭐예요? 2번은? 1번. 1번 눌러주세요. 이거 모르면 2번. 좋습니다. 네. 에코바디스라고 이게 뭐냐면 이 프랑스에 있는 회사예요. 네. 이 회사에서 이제 그 이런 이제 ESG 뭐 경영 평가나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인공지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도 이제 신청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우리 회사가 과연 에코바디스 점수가 이제 뭐 브론즈 메달이냐, 뭐 실버 메달이냐, 뭐 골드 메달이냐, 뭐 플래티넘 메달이냐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과연 브론즈 메달에 해당될지, 뭐 해당될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제가 들어가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글로 여러 가지 서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ISO 관련된 서류, 뭐 취업 규칙, 뭐 노사 관련된 뭐 협약서 등등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에 판단을 해가지고요. 여기는 뭐 브론즈 메달이다, 실버 메달이라고 나라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유럽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인권 노동뿐만 아니라 뭐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책임들 이런 것들을
중소중견기업들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아리백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아리백. 삼성에서 아리백에 가입을 했어요. 아리백이 뭐냐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를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 풍력, 태양광, 뭐 등등등등 이런 거를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네, 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삼성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탄소 중립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어쨌든 EU를 시작으로 조만간 미국도 될 거예요. 우리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제조를 하던 뭘 하던 탄소 배출하는 걸 줄이겠다. 이래가지고 법들이 만들어. 대학에 뭐 ESG가 뭐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에 가면 ESG가 뭔지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업화 이후에 지구 온도가 높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유엔이 모이고 EU가 모여가지고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ESG의 국내외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국내의 사례들. 네. 자, 일단 국내 사례입니다. 네, 국내 사례. 당근마켓 ESG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옷을 사거나 뭐 가방을 사거나 뭘 사거나 이런 거 그냥 갖다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되팔 수 있고,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같이 또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당근마켓에 당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던 뭐 물건을 팔던 하는 게 바로 ESG 경영을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당근마켓은요 굉장히 지배 구조가 건강한 문화를 갖고 있고 직원들끼리 상호 존중하고 또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당근마켓을 해서 팔아봤다, 사봤다.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뭘 팔아봤는지, 뭐를 팔아봤는지, 뭐를 사봤는지, 네. 아니면 뭐를 이제 무료로 줘봤는지. 당근마켓이 바로 ESG 기업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뭘 해봤냐면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뭐 고기를 구워 먹는 뭐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 20 몇만 원이에요. 23만 원인가 그러는데 이제 사려고 그랬더니 저희 사람이 그거 마켓에 한번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23만 원에 지금 신제품 파는 걸 한 번 썼는데 15,000원에 어떤 분이 샀다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직접 저희 동네니까 찾아가서 15,000원 이제 15,000원 내고 지금 사가지고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죠? 무료 나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ESG를 실천을 하시려면요. 당근마켓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거 무료 나눔 하시면 누군가 쓰잖아요. 그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집에서 안 입는 옷 무료 나눔 쓰면 누가 또 쓰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E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구글은 뭐 IT 회사인데 여기 뭐 탄소 배출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2030년까지 넷제로 소위 말하는 이제 탄소 배출 안 하는 이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이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석탄을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든 걸 사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름을 태워가지고 뭐 발전을 한 것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구글은 오로지 뭐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뭐 풍력이나 뭐 아니면 열이나 또 해양열이나 이런 거를 활용한 전력만 써야지만 된다는 얘기. 또는 물을 아껴야 되니까 물을 아껴야 되니까 구글에서는 2030년까지 사무실하고 구글은 대표적으로 사무실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하시겠다 뭐 이런. 또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소수민족들을 많이 뽑겠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평가지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특히 미국은 다국적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예를 들어 뭐 백인들만 많이 뽑아서는 안 되고 미국 사람만 다 뽑으면 안 돼요. 그중에 일정 정도는 소수민족이나 또 이런 인종을 다 변화해서 뽑아야지만 소위 말하는 ESG 평가에서 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왜 ESG 경영을 또 해야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ESG를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도 해주고요. 신보나 은행 같은 데서는 이 출금리도 인하해 줍니다. 신보 같은 데서는 보증 한도를 확대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 경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도 인하받아야 되는 거고, 등등. 또 보증도 확대, 보증 한도가 확대가 돼가지고 더 많은 돈을 빌려서 공장을 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ESG 경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현실들을 보면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가 48%예요. 잘 알고 있다 6.3%입니다. 그런데 이제 ESG 경영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한 41%만 알고 있지만 올해 다시 한번 이게 작년도 4월 건데요. 올해 1월 달에 다시 한번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이게 아마 도입해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ESG 경영 교육들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어요. ESG 위원회도 구성하고 TFT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중견기업은요, 대표가 어떤 CEO 과정에서 가서 이제 배우고 왔어요. 이제 ESG 경영 해야 됩니다라고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배우고 와서 등등등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ESG 경영 선포하라 등등 했는데 막상 실무자들은 그거를 실제로 할 실무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ESG 관련된 여러 법적인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탄소 국경 조정제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ESG는 계속 트렌드가 바뀝니다. 이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요. 또 지난달 다르고 지금 달라요. 그거를 이제 뭐 다른 교육 같은 경우는 한 번 교육받으면 예를 들어 한 번 교육받으면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받아도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ESG 교육은 받아야 돼요. 새로운 트렌드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KESG 가이드라인이 뭐 나왔다. 그럼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에코바디스가 생겼다.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뭐 1차 협력사, 뭐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등등등. 이걸 뭐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뭐 어려운 말로 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쉽게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들을 ESG 교육들을 많이 받을 거고요. 들이 실사를 받을 거예요. 실사. ESG 경영에 대한 실사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실사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우리 돈이 없어요. 뭐예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다. 뭐 서울의 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다. 이런 지자체의 산하단체에다가 예산을 줍니다. 예산을 줘서 교육을 시켜라.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하고 뭐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예산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 안에 그런 예산들이 딱 터질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은 ESG 뭐 이런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ESG를 아주 쉽게 재미있게 강의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ESG 강사라고 치면 많이 떠야 되는데 저만 뜹니다. 자, 이제 이게 에코바디스 이야기예요. 에코바디스. 에코바디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에코바디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까 정찬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에 좀 빨라야 돼요. 트렌드에. 에코버디스라는 이야기를 최재형 원장한테 들었는데 이게 뭐지? 그럼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구글 가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 현대위아다, 뭐 LG전자다, 많은 기업들. 지금 보면은 중소 중견기업은 아니고 거의 뭐 대기업군에 속하는 분들 이런 데서 신문 기사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뭐 국제적인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에서 뭐 2022년 ESG 평가를 받았는데 실버 메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실버만 받아도 대단한 게 잘하는 거예요. 네, 네. 하면 브론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플래티넘이 나와요. 그런 데는 정말 잘했다고 홍보를 하는 거죠. 신문에 홍보하고 뭔가 요즘에 홍보할 게 없어요. 그거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중견기업도 우리도 저거 평가받아가지고 신문에 기사 한번 내자. 네. 신문에 기사 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려면 필요하다니까 하자. 에코바디스가 뭐야? 아까처럼 모르는 분이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 딱 한 분만 알았잖아요. 그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에코버디스 해보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점수를 잘 받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 가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 집어넣으면 해주는데 거기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GRI 기준에 맞춰라. 아니면 뭐 여기 글로벌 컴팩트 기준에 맞춰라. 아니면 ISO 뭐 45,001 인증을 받아라. 뭐 ISO 2400 인증을 받아라. ISO 14001 인증을 받아라. 네, 이런 걸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ISO 심사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몸값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일거리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ESG 강의를 하러 이제 강의하러 가는 거예요. 중소중견기업에.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이제 분들이 님이나 뭐 과장님이 실무자들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기업에 ESG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그 담당 그러는 거예요. 어, 교수님, 저희도 뭐 하나 따야 되는데 뭘 따면 좋을까요? 뭐 IS 하는 사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ISO 하는 이런 업체에다가 뭐 연결을 시켜줘도 되고요. 네, 등등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심사원 자격을 따가지고 심사를 다니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 기본 단가가 한 번 나가면 30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나가면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ESG 강사는 이제 8시간 강의하면 8시간 강의하면요. 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시간당 35만 원을 줍니다. 네, 8시간까지 못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한 6시간 강의를 하면 더 준다는 얘기예요. ISO 심사원은 너무나 많아요. 국내에. 근데 그분들 가서 하루 심사하는데 멀리 가서 하는데 한 30만 원 받습니다. 근데 ESG 강사는 여러분들을 잘 알리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정편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르타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ESG 강사를 해서 강의 간다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 또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요즘에 ESG 무슨 강의 하나 들어가려 그러면요. 시간당 이제 수강료가 10만 원이에요. 내가 8시간 교육받고 싶다 이틀 동안 80만 원입니다. 60만 원, 80만 원 선이에요. 그 정도로 이 강연의 단가가 굉장히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버디스의 이제 그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메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성 보고서. 네. 이거 중소중견기업들이 잘 쓸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쓸 수 있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거기다 맞춰가지고 쓰게끔 가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또 회사의 환경 정책이 없다. 세금을 정책이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들을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이거대로 하십시오 등등등. 또 뭐 ISO 관련된 것들은 관련된 업체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ESG 관련된 여기에는 확실한 커미션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장익루 박사님이
부산에 있는 어떤 중소 중견기업을 알아가지고 ESG 강의 기본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대신 대표님이 우리 ISO 45000을 갖고 싶어요라고 그러면 이제 이 ISO 45000을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줬더니 예를 들어 그 인증받는 비용이 뭐 몇백만 원이다. 그러면 25%를 소개만 해줘도 25%를 줍니다. 그 정도로 지금 ESG 관련된 여기에는 내가 소개만 해줘도 커미션을 줄 수 있는, 커미션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소개비를 주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러 갔다가 그런 얘기 나오면 누가 소개를 시켜주시는, 아니면 내가 더 능력이 있다 그러면 ISO 관련된 컨설팅을 하신다든지, 심사위원을 하신다든지 등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ESG 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강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같이 활용하라는 것을 저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 중견기업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그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타버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얘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업에서는 회의들을 합니다. 회의. 제가 예전에 GS 홈쇼핑 근무할 때 보면 꼭 외근 나가 있으면 팀장님이 전화 와요. 네, 최 과장 오늘 5시까지 회의니까 빨리 투라. 멀리 가 있다가도 차 끌고 가는 거예요. 투라가 5시에 잠깐 회의하고 저녁 먹으라.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를 메타버스에서 하지 않는 얘기죠. 메타버스에서. 그러면 탄소 배출이 절감된다.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서에서 쓰면 점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메타 게이지라는 업체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사의 직원들이 이제 직접 그 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메타버스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회의를 메타버스를 한다든가 등등을 해가지고 탄소 발자국을 줄였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 제가 ESG 강의를 하면서 그럼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실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회사에 있는 행사 같은 경우를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해보시고요. 회의를 진행해 보시고요. 등등등을 하고 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메타버스 공간에 일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뭐냐면 그럼 이런 거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한국 메타버스 ESG 연구원애들은 이런 거를 직접 만들어 드리고 저 연구원들이 만들어 드리고 또 만드는 방법을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포트라 같은 거 만들어 드리고요. 저희 2천만 원 받았어요. 가서 얘기하면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오고. 그런 메타버스와 ESG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라는 거죠. 명함을 정의 명함 쓰지 말고 EPG 명함 만들어 써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개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라는 거에 가입을 하면 1년에 7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직원들이 다 스마트폰 열어가지고요. 이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7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주로 가면은 그냥 그런 얘기만 합니다. ESG가 뭡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해보고 오고 등등등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직원들이 강의 평가가 굉장히 좋고 또 CEO 같은 경우도 그래 우리가 ESG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인식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컨설팅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등등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잘 모르는데 과연 ESG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잘 모르는 건 배우시면 되는 거죠.
저는 뭐 ESG를 태어날 때부터 배운 거 아닙니다. 원래 메타버스 강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몇 달 전에 ESG가 뜬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열심히 ESG, 아침에 눈 뜨면 ESG, 잘 때 ESG 등등등을 합니다. 관련된 여러 자격도 따고 뭐 등등등을 해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내가 강사를 한번 양성을 해야 되겠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게 강사들을 양성하는 동안 메타버스 강사를 양성을 했고요. 한 130명 정도 양성을 해서 좀 더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정태나 박사님 말대로 뭘 양성했냐면요. 그 유튜브 강사들 양성했어요. 그전에는 뭘 했냐면 소셜미디어 강사들 양성했어요. 저는 12년 동안에 그 강사 양성이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다른 직업을 뭘 바꿔볼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과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저는 강사 양성이 제일 맞더란 얘기죠. 중요한 건 와서 ESG만 살짝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강사가 돼가지고 강의 요청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가 너무 긴 강의라면 이제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ESG 강의 이런 것도 가보면 짧은 강의입니다. 6시간짜리, 8시간짜리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주말반으로 12시간, 또 주중반으로 12시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빨리 강사 인증서를 드리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계속 새로운 트렌드가 바뀌니까 한 번 배우면 끝이 아니라 트렌드가 바뀌니까 계속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12시간 집중적으로 배우시고 인증서를 받은 다음에 매주 2시간씩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재교육을 받는 거예요. 계속 바꿈을 드리고 파라타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메타버스 ESG 강사라는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 그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많은 데서는 자격증이 있나요? 막 그런 자격증이 있나요? 이런 민간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자격증을 따시고 그 다음에 저 연구원이 되시고 등등이 되면 뭐 책도 같이 내시고 해서 네이버에 인물 등록할 수 있게 도와 거고요. 그래서 강사들의 브랜딩, 보충 강의로 12개월 동안에 책 쓰기, 칼럼 쓰기, 뭐 네이버 인물 등록 등등을 12개월 동안 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ESG 경영대학이란 비인가 대학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교수진으로 해서 이거 보고 강의 요청해요. 그러면은 인덕대학교에서 ESG 경영대 학장님 저희 그 심사하는데 좀 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찾아올 수 있게 그 홈페이지에 등록을 시켜드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회장 예를 들어 제가 다 못 가잖아요. 울산, 부산 못 가니까 지회장들을 위촉을 해서 까지 바쁘니까 부산 지회장인 임규 박사님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여러분들이 강사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교수, 이사, 연구원, 지회장, 칼럼니스트 등등등등 이제 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경력을 쌓을 수 있게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과정을 수료하잖아요. 인터뷰해가지고 신문에 기사를 내드리고 그다음에 강사 경진대로 해가지고 상을 드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상 내역에 ESG 강사 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ESG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뭔가 레퍼런스를 만들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책을 같이 씁니다. 무료로. 여기 보면 메타버스로 ESG 하라 해가지고 무료로 책을 쓰면 일단 저자가 되는 거죠. 강사 ESG 강사 프로필에다가 저서 어디 중국 메타버스 연구원 이사 부산 지회장 ESG 경영대학 교수 이렇게 하고 레퍼런스 쌓아놓으면 여러분들을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강연 다닐 때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제 강연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년 동안 500만 원 상당의 교육들
앞으로 제가 아는 어떤 오프라인 특강이나 뭐 스타디나 모든 교육에 다 무료로 초청을 합니다.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한 500만 원 상당의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뭐 정부기관의 사단법인의 이사장, 환경부의 뭐 전문위원, 네이버의 엑스퍼트,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더 인증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국제 자격도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도 이거 받고 싶어요.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상 같은 것도 받으면 좋잖아요. 네. 상을 또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받는지 알려드려서 여러분 이력서 쓰는데 수상 내역 쓰라고 나오잖아요. 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 안 되면 한국 메타버스 ESG 연구원 원장이 주는 상이라도 받으시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장관상이나 국회의원상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을 거고요. 네. 자,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비용이 1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을 연회비로 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12시간 동안 네, 주말 주중 나눠서 한번 빡세게 공부하시고, 그런 다음에 끝나면 신문에 기사 내드리고 1년 동안 칼럼도 쓰게 하고 책도 쓰게 하고 등등등을 해드리도록 그런 후배들이에요. 네. 이분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 그 후에 군에서 주는 그 직보 뭐 교육 훈련비가 있어요. 그 비용으로 메타버스 강사 과정하고 ESG 강사 과정은 2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학원 하시는 분인데 이것도 배우셔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고 병주분데 배우셔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오늘 이제 메타버스 이제 트렌드 왜 이제 ESG 강사가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지 보셔가지고 올해 ESG 강의해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올 거라는 얘기. 보여드린 것처럼 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병원에서 올 때 빨리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짧게 빨리 임팩트있게 배우시고요. 그다음부터는 1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의 실력들을 업그레이드 나가시고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도 네이버에 검색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ESG 강사 치면 이영건 님이 나오는 거예요. 노대현 님이 나오는 거예요. 한현수 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어디 이사야, 뭐 회장이야, 책을 썼어, 무슨 상을 받았어? 그러면 그분을 한번 찾아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튜브 가서 검색을 해봅니다. 내 강의 어떤 스타일로. 제 전략은 그런 거예요. 그런 전략들을 제가 1년 동안에, 네, 1년 동안에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100% 환불 보장이에요. 1년 동안에 내가 120만 원을 냈는데 120만 원 어치의 강사 수입이 없었다. 100% 돌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1년 후까지. 1년 동안 내가 최정한테 배웠어요. 배웠는데 내 강사 수입이 120만 원이 안 돼. 저한테 얘기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12월 달에 돌려드리겠다는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오늘 이 ESG 2024년 트렌드, 강사 전망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장인규 박사님, 반가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하는 시간 좀 갖고요. 그리고 질문이 끝나면 정태호 박사님이 이제 클로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해보세요. 네,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시죠. 네, 지금 네, 도대체 뭔데 너는 환불 보장이라는가 이런 거 질문하세요. 네. 아마 제가 국내 네, 최초일 거예요. 100% 환불 보장. 네. 네, 한현순 대표님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강의 잘,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메타버스에서 회의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많진 않아요. 지금 이제 웬만한 제가 이제 작년에 많은 기업들을 강의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 뭐 5%도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강사 자격이 있나요? 네, 강사 자격증을 2월 달에 시험 보고 따시면 됩니다. 민간 자격이지만 한영수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로 회의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곳이 있죠. 직방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예, 짧은 질문 이렇게 딱딱 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네. 또 네, 누구 네. 궁금하신 거 계세요? 제가 하나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여쭤보겠는데요. 예, 그, 김기덕님 답변만 하나만 잠깐 하고요. 네네. 석사학위 있어야 하지 않나요? 네, 석사학위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꼭 석사 이 강의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강의들은 아주 심오한 강의가 아니에요. 네, 중소중병적 대상으로 실무제 대상으로 잘 모르는 분한테 하는 강의. 네, 물론 뭐 석사 박사 있으면 좋죠. 근데 석박사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문사료 차이가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 이 강사 과정 수강하신 분들 중에는 10년 전에 배우신 분들은요, 지금 다 박사님 되셨어요. 제가 막 공부를 합니다. 박사 따라. 그래가지고 지금 박사님 되신 분이에요. 네. 뭐 네, 정재로 박사님. 일반적으로 네, 네. 강사님들이 그런 학력 제한은 없고요. 그냥 하시면 네, 되고, 그리고 120만 원에 그 아까 뭐 책도 같이 쓰고 기사도 내주고 자격증도 획득하고 이런데 좀 추가 자격증은 비용이, 별도입니다. 예, 자격증은 약간의 별도입니다. 추가 비용이 더 들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 비용은 자격증 비용만 별도고요. 자격증 시험 보는 비용만 별도고, 아, 나머지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격증 얼마 정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입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런 걸 여의신 분들이 사실은 약간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비용이 제일 큰 허들이라 살짝 여쭤봤어요. 네. 네. 그 비용이 허들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반적인 시세가 그렇다니까요.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에코바디스를 배우러 간다, 뭐 ESG 경영 전문가를 배우러 간다면 시간당 수강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아니면 8시간 수업 들으면 80만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빨리 배워가지고 인증서 먼저 받고 싶다 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동안에 보면요. 인증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을 쌓아가는데 뭐 한두 달이 아니라 저는 1년 동안 계속 트렌드가 바뀌니까. 물론 이제 다른 강사 과정이라면 뭐 그냥 3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ESG는 새로 배우지 않고 강의하러 가잖아요. 네. 새로, 예, 승우님. 내가 이제 배우지 않고 강의하러 가잖아요. 뭐 지난달 강의하고.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 내용이 틀립니다. 네. 국제 자격은, 네, 국제 자격은 그 민간 자격은 이제 우리 뭐 이제 다들 아시는 그런 민간 자격이고요. 국제 자격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요 그 ISO 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들을 해주는 이제 그 뭐 자격증을 인증해 주는 데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IQCS라고 있어요. 아마 IQCS라는 데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ISO 인증을 해주는 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을 따로 봅니다. 이 비용은 국제 자격은 따로 시험을 보셔야 돼요. 비용이 비쌉니다. 따로 가서 교육을 받고 시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 좀 다른 민간 자격처럼 막 그냥 객관식이 아니라 뭐 주관식으로 막 써야 되고 막 그런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 어려운 시험을 보면은 이 자격을 줍니다. 근데 이 자격은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이 ESG 뭐 심사원이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한 10번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걸 따놓으시면 훨씬 더 차별화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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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하는데 최지영 원장님께서 전에 유튜브 강사 양성하시고 메타버스 강사 양성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그 안에서 스펙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야 좀 과장되지 않냐? 좀 야 그 뭐 야 그게 뭐 무슨 자격이냐 이런 식으로 비하하기도 하는데요. 그 객관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 실무 담당자들이 딱 보기에 지금 최재형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스펙들 있죠. 조금만 자격증과 공저자라도 책이 있고 어디에서 경기도에서 타고 어디 그 어떤 협회 이사 정도 직함이 있으면은요 보는 눈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나는 스펙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못해 하는 분들도 사실은 보니까 조금 챙겨주시는 게 있어서 도움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든지 그렇지만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서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제가 그냥 제 의견이에요.
혹시 지금 보니까 ES 좀 나도 좀 배워서 강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한 달 목숨 걸고 하시려면은 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저의 그냥 조언이에요. 저의 조언. 아셨죠? 맞습니다. 후회 네. 후회. 그냥 올인하려면 하시고 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물론 그 1년 챙겨주신다 그러는데요. 공부는 지금 수업도 딱 보니까 한 달이더군요. 한 달. 그렇죠? 올인하지 네. 않으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냥 제가 그냥 그냥 보여요. 오케이? 아니면은 좀 챙겨주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스펙이 없어 좀 챙겨주시는데 이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네,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최재형 대표님,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신청하는 그런 거 우리 오픈방에다가 오늘 저녁까지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내일도 올리면 이게 오픈방이 지저분해지니까 오늘 그렇죠, 저녁까지만 그렇죠. 다 오늘 한번 밤 올려주십시오. 12시까지만 올리고요. 네. 저희 개강이 7일이라서 오늘 밤까지 신청하시고, 네, 하여튼간 그렇죠.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신청하시고, 뭐 신청하셨다가 뭐 아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예, 취소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네, 무작정 신청하지 마시고 잠깐 전화 통화 한번 하면 좋으니까요. 상담받을 때 그렇죠. 연락처도 전화번호 일단 남겨주시면요. 상담을 좀 하시고 네네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세요. 상담하시고 제가 또 여기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면 네, 이제 꼼꼼히 읽으세요. 제가 정말 꼼꼼히 적어놨으니까 네, 보시고 나서 궁금한 건 질문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케이. 정말 아까 정탄호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 달 동안 여기에 미쳐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거 떼볼까 그러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고요. 참석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